자, 교과서 77쪽 성인병과 식이섬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죠. 자, 3번 음식은 질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하다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 있으면 친하죠. 친밀하다 그런 말도 있죠. 가까이 있으면 친하죠. 밀접하다. 다음 음식 중 대장에 좋은 음식을 찾아보십시오. 자, 음식에서 대장에 좋은 것이 뭐냐?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채소, 과일 등 섬유소가 많은 식품. 그렇죠? 섬유소. 섬유소는 식이섬유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식이섬유나 같은 말. 섬유. 네. 섬유소. 그러니까 채소나 과일은 식이섬유가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징이 채소, 과일은 익혀서 먹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때 이제 이 섬유소가 많이 더 보존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햄버거 등 인스턴트 식품. 햄버거는 이제 이게 서구 문화, 서구 음식의 상징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대표적인 브랜드가 맥도날드, 그 다음에 뭐 버거킹,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가령 러시아에 지금 얼마 전에 그 문제가 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서방 진영이 러시아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하니까 러시아에서 제일 먼저 나타난 현상이 그 맥도날드 브랜드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맥도날드 그러면 이게 이제 서양 음식, 특히 이제 미국 문화 이렇게 상징이 되는 거니까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또 이제 무슨 어떤 그 아랍 국가에 맥도날드가 생겼다, 코카콜라가 들어갔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서구화의 신호탄처럼 그렇게 보이죠. 근데 이 햄버거가 인스턴트 식품이다 그죠. 등은 햄버거와 같은 것들 그런 뜻이죠. 인스턴트 식품. 라면은 어떤 건가요? 라면도 인스턴트 식품인가요? 아닌가요? 라면도 인스턴트 식품이죠. 미리 면을 가공을 해 두었다가 물에 살짝 끓여서 먹는 거니까 인스턴트 식품이죠. 근데 그런 인스턴트 식품은 가공을 많이 한 것이기 때문에 가공은 원재료를 그냥 그대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떤 처리를 하고 어떤 과정을 또 거치고 어떤 처리를 하고 이렇게 많이 바로 먹을 수 있게 만드느라고 미리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그 미리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이걸 보존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방부제 같은 거를 쓸 수도 있어요. 빵을 만들어서 바로 먹으면 괜찮은데 그걸 오랫동안 유통을 한다고 하시면 이 썩지 않아야 되거든요. 썩지 않으려면 거기다 방부제 같은 걸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은 이제 한국에서는 즉석 식품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즉석 식품. 이거는 대장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아까 라면도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에 학교 연구실 생활을 좀 했는데, 연구실 생활을 하다 보면 라면을 많이 먹게 돼요. 뭐 어디 나가서 밥 먹고 오기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사 먹으려니 돈 들고,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거기서 밥을 해서 먹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스턴트로 라면을 많이 먹는데, 어느 해 그 대학원생 하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라면만 먹다가 죽었다 그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라면만 많이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왜 그러냐면 라면에 모든 음식에 효소라는 게 들어있어요.
효소는 그 자체 음식 자체가 소화될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걸 들자면 무 같은 게 있어요. 무. 베트남에서도 아마 무 먹죠. 이 무는 먹으면 좀 달콤해요. 그게 거기에 그 소화제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화제 성분으로 내가 내 몸에서 나오는 소화제하고 그 음식물 자체가 가진 소화제하고 같이 합해서 소화가 잘 되는 거지. 그런데 인스턴트 식품은 특히 라면 같은 것은 라면을 기름에다 한번 튀겨서 나와요. 기름에 튀겨서 나올 때 그 소화 효소가 다 없어진다고 봐야 되거든. 그러면 내 몸에서 소화액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무리가 간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는 몸에는 좋지 않다. 이렇게 뭐 가끔 한 번씩 맛으로 먹는 거야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만 계속 연구실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 과정하면서 그것만 계속 먹는다. 좋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현미 등 도정하지 않은 곡류. 도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곡류라는 건 뭐냐면 알곡식, 뭐 쌀, 보리, 밀, 그 다음에 뭐 조, 옥수수, 메밀 뭐 이런 것들이 다 곡류예요. 곡식들이라고 그러죠. 주로 우리가 이제 그 주식으로 먹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먹을 때 추수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냐면 그게 아니잖아요. 말려가지고 그 껍질을 벗겨야죠. 그렇죠? 껍질을 벗기면 그 안에 살이 나와요. 그 살이 나오는데 살도 그냥 먹어도 돼. 뭐 그거 가지고 밥을 해서 먹어도 되는데 그거 그냥 먹으면 그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거기는 너무 거칠고 너무 딱딱해. 그래서 사람들이 한 번 더 방아를 찌면 그게 속 껍질이 또 벗겨지거든요. 속 껍질이 벗겨지면 색깔도 하얗고 부드러운 살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한국에서도 그걸 먹어요. 그걸 흰쌀이죠. 흰쌀밥. 그런데 현미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기고 난 뒤에 그 흰쌀이 나오기까지 여러 번 방아를 찢는데 그 중간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 껍질을 다 벗기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면 그 속 껍질에 뭐가 많이 들어있냐면 이 미네랄, 식이섬유 이런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색깔은 조금 누렇게 나와요. 하얗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여기 현미라는 말에 미자는 쌀미자, 쌀 그런 뜻이고 현이라고 하는 말은 누렇다 그런 노란 쌀 그런 누런 쌀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미가 있고 현미가 있어요. 백미는 흰쌀. 이거는 도정을 많이 해서 한국에서는 그걸 이제 흔히 구분도라고 그래요. 9번 뭐 도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현미 같은 경우는 5번 정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현미가 좋은데 베트남 쌀국수는 어떤 쌀로 만드는지 좀 궁금하네. 이거 내가 먹어본 쌀국수들은 다 흰쌀로 만든 것이 아닌가. 하얗잖아요. 면이. 그렇죠? 쌀국수가 포에 가보면 흰쌀로 나오는데 그 현미쌀로 된 쌀국수가 있나요? 누가 있으면은 한번 여기 그 채팅창에다 한번 써보세요. 현미쌀로 만든 쌀국수 면 그걸 또 뭐라고 부르는지 한번 써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미쌀로 안 만든다 그러면 식이섬유가 부족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불에 구운 붉은 살코기. 이거는 그 살코기는 물론 이제 그 기름기가 없는 지방이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흔히 이게 또 고기를 불에다 구운 것이 제일 맛있죠. 불에다 굽는 것이 맛있는데 굽는 게 요리법으로는 좋지는 않다고 해요. 삶아서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해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바람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구운 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구워서 탄 부분, 특히 탄 부분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
그다음에 비타민 A, C, E. 비타민의 이제 종류죠. 비타민 A, B, C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게 다 뭐 좋겠죠. 그다음에 조미료나 가공식품. 조미료는 인공 조미료를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인공 조미료. 한국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조미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원. 지금 이제 미원이라고 하는 상표는 그렇게 별로 사용되지 않는데 내가 그 20년 전에 하노이 지방 여행할 때 그 몽족인지 타이족 그 산골에 가서 몽족인지 타이족인지 장날 풍경을 한번 봤어요. 뭐 여러 가지 그 식재료들을 팔고 그러는데 아니 거기 한 군데 갔더니 미원이 이렇게 쌓여 있어. 그 하얀색 조미료요. 미원. 지금도 아마 베트남 슈퍼에 가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뭐 인공 조미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외면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갔더니 그게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넣으면 맛이 좋아지거든요. 음식이. 감칠맛이 생긴다고 그러거든. 감칠맛이. 근데 지금은 이제 또 한국에서도 아니다. 그거는 원래 이제 사탕수수를 원재료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비슷한 걸 또 다른 걸 쓰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화학적인 처리를 거쳤거나 그 다음에 가공식품, 가공하다.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만들 때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영양분도 빠지기도 하고 식이섬유가 빠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다음 화학물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가공식품은 좋지 않다. 뭐 그런 정도로만 우리가 여기서 알면 좋겠네요. 우리는 뭐 이 영양학이나 의학 전공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단어의 의미를 추측한 후 정확한 의미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우리 늘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사전을 찾아보세요. 가공하다가 무슨 말인지. 섭취하다, 원활하다, 축적되다, 흡수되다. 만약에 이 축적되다라는 말이 사전에 없으면 한번 내가 찾아볼게요. 축적되다. 사전에 이 되다라고 나오네요. 만약에 안 나오면 축적이라는 말을 찾아서 그렇게 되다를 뒤에 붙여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흡수되다도 사전에 있네요. 찾아보세요. 자, 잡곡 통밀빵은 곡류를 가공하지 않으나, 곡류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곡식들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런 것은 밀가루, 통밀빵, 빵 만드는 건 되게 이제 밀가루를 만들죠. 가공하지 않으나 쌀밥이나 국수, 빵 등은 곡류를 가공해서 만든 것이다. 처리를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정이라는 처리예요. 도정. 방아를 찧어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속껍질을 막 벗기는 걸 말해요. 여기서 가공이라는 거는. 통밀빵 그림을 한번 잠깐 보여주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색을 보면 이 안에 이 빵 안쪽에 색을 이렇게 갈라진 틈으로 보면요, 색이 좀 진하잖아요. 네, 진해요.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통밀빵이고 왼쪽과 아래쪽에 있는 건 호밀빵인데 다 그 가공이 덜 된 것들이다. 그렇게 통밀이라고 하는 것은 껍질, 속껍질까지 같이 들어있는 그런 밀가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네랄 성분도 많고 식이섬유도 많고, 그런데 맛은 좀 거칠어요. 일반 식빵보다 거칠어. 근데 그것대로 맛을 붙이면 맛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이어트를 할 때도 계란, 두부, 닭가슴살 등을 먹어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한다. 계란, egg, 두부, 토fu, 닭가슴살은 여기 이 닭의 이 가슴 부분에 이렇게 살만 뭉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예. 거기는 뭐냐면 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질이 아주 적은 부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그럼 뭐가 많으냐? 단백질이 많아요. 두부도 단백질. 계란에 이제 특히 흰자가 요크 말고 흰자 부분이 이제 단백질 부분이죠. 그래서 또 이것을 우리 아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런 걸 먹는 게 아니라 단백질 보충제를 약처럼 나오는 게 또 있더라고요. 그걸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를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먹어서 흡수하는 거. 그게 섭취예요. 그 다음에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료는 대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준다. 아까 얘기했죠. 유산균이 들어있는 음료, 요구르트라고도 하고 요거트라고 하고 우유에 그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그 유산균 음료를 나는 한동안 나도 이제 이걸 집에서 만들어 보기도 했어요. 그런 걸 유산균 음료 하나 사다가 이제 이 우유에다 부어가지고 이게 발효가 되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런 것은 대장 운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원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죠. 부드럽고 잘 돌아가게 만들어준다. 기름진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지 않으면 칼로리의 소비가 없어서 지방이 체내에 축적된다. 체내는 몸속에 그런 뜻이에요. 축적은 쌓인다 그런 뜻이에요. 쌓인다. 그런데 몸 속에 어디에 주로 쌓이나요? 지방이. 여러분 아직 그렇게 지방이 쌓이는 나이가 아니어서 잘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쌓이는 데가 이 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뱃살이. 내가 한 10kg 이상 줄여보니까 어디가 달라지냐면 허리 사이즈가 달라져요. 허리 사이즈가. 그러니까 배에 지방이 축적이 된다는 거죠. 배나 이 엉덩이 같은데 지방이 축적이 됐다가 그걸 쓴다는 거죠. 꺼내 쓴다는 건데 그 지방을 제일 급격하게 빨리 쓰는 경우는 어디에 있는 지방을 갖다 쓰냐면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눈이에요. 이 눈 주변에도 지방이 많이 있는데 그 밥을 한 끼 두 끼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쑥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지방이 빠져나가서 그래요. 거기 있는 것이 제일 부드러운가 봐요. 그 다음에 5번째, 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질에 따라서 영양분이 흡수되는 정도는 다르다. 빨아들이는 거죠. 빨아들이는 거. 이게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똑같이 어떤 음식을 똑같은 자리에서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살이 안 찌고 어떤 사람은 계속 살이 찌고. 여러분 그게 소위 체질이라고 그러죠. 체질. 몸의 성질. 어떤 몸에서는 이걸 막 흡수를 잘하는데 어떤 몸에서는 흡수를 잘 안 해. 많이 먹어도. 그러니까 그 요즘 사람들은 이제 이 후자.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흡수가 잘 안 되는 걸 체질을 좋아하겠죠. 한국의 유튜버 중에 유명한 그 먹방이란 말 아시죠? 먹방 유튜버가 있는데 젊은 여성이에요. 한 25, 6살이나 됐는가. 뭐 짜장면집에 가면 짜장면을 뭐 7그릇, 10그릇 갖다 놓고 혼자 다 먹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뚱뚱하질 않아. 그 무슨 비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체질은 영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체질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죠. 반면에 이제 이렇게 흡수가 잘 안 된 사람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파. 꺼내 쓸 수 있는 지방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자, 이런 가공하다, 섭취하다, 원활하다, 축적되다, 흡수되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보시면 성인병과 식이섬유라고 하는 이제 읽기 문장이 나와 있죠.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후인티 투 퀸. 네, 있습니다. 예, 1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식량이 부족하던 겨가에는 양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으므로 격류를 가공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고 과일은 검침제 먹곤 했다.
그러나 현대인은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은 선호하게 되면서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늘었고 거친거친한 곡류보다는 부드러운 쌀, 탕, 국수나 라면 등은 시작했다. 그리고 커인도 통째로 먹기보다는 주스나 동조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로 현대인은 과일 껍질이나 곡류에 있는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줄었다. 예, 잘 읽었어요. 근데 과거 해보세요. 과거. 과거. 예, 과거 이 발음이 좀 안 좋았네요. 예, 네. 예. 이제 식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생활할 때 먹는 것과 관련된 생활이 식생활이죠. 먹는 것, 먹는 일. 근데 이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면 식이섬유 섭취량이 크게 줄은 현상이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글에서는 그 과거 사람들과 이제 현대 사람들을 비교하는데 곡류를 가공하기보다는 자연 그대로 상태를 섭취하는 것이 과거 사람이고, 이제 현대인들은 이제 그렇지 않고 부드러운 걸 이제 이렇게 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렇게 옛날 사람들은 왜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먹었을까요? 왜?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식량이 부족하던 과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가령 사과를 먹을 때 사과를 이 껍질을 벗겨내고 먹으면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는데 뭐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 식품 가공 기술이 없어서 식품 가공 기술이 없어요. 아주 원시 시대로 가면 사과를 나무에서 따서 먹을 때 사과가 아무리 많아도 칼이 없으니까 그걸 잘 깎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깎아서 먹으면 맛있다는 걸 알면서도 못해. 왜? 도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교과서에 얘기하고는 조금 달리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공 기술이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아를 찢더라도 끝까지 찢는 기술이 없어. 그러니까 절반쯤 해가지고 현미를 주로 먹었다. 그런데 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부드럽게. 또 맛이 더 좋게. 껍질이 섞이면 거칠거칠하고 맛도 좀 없어요. 그런데 속살만 먹으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제 내 개인 경우로 얘기하자면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빵 보여줬잖아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건데 왜 만들었냐?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내가 먹으려고 만들었는데 아니 선생님 빵을 그냥 사서 드시지 왜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왜냐하면 이런 빵을 시중에서 팔지를 않아요. 아마 베트남에서도 이런 빵 시중에서 못 봤을 거래요. 그러면 이 빵이 뭐냐면 바로 그 통곡식. 지금 이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은 통밀빵이고요. 그러니까 색깔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거뭇거뭇하잖아요. 요 밑에 있는 것은 이제 이게 호밀빵이에요. 호밀. 영어로는 라이라고 하는 거, 라이. 호밀의 통밀이에요. 호밀의 통밀. 이런 걸 그럼 왜 먹느냐 하면은 바로 그게 이제 그 탄수화물이 조금 적고 대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분쇄를 그러니까 방아를 이렇게 밀가루를 만들 때 아주 가늘게 만든 것이 보통 밀가루라고 하면 이런 통밀들은 이게 밀가루가 조금씩 굵어요. 조금 굵어. 이거 뭐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느냐? 소화가 천천히 돼.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거기에서부터 당분이 흡수가 늦어져요. 그거는
아주 그 몸에는 좋은 일이거든요. 몸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빵을 안 팔기 때문에 이제 한국 속담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 목이 마른데 물을 줄 데가 없어. 그럼 내가 샘을 파야지.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일반 제과점에서 파는 뭐 호치민시에도 파리바게트가 있죠. 뚜레쥬도 주로도 있지. 예, 그런데 거기서 파는 부드러운 빵이 있거든. 보통 식빵 같은 경우 뭐 맛도 있고 부드럽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먹는 데는 그 통밀보다야 뭐 이 하얀 우리 집에서는 면도 스파게티다 그러면 스파게티 면도 통밀면을 써요. 근데 맛은 일반 면이 더 맛있어 보이기는 한데 통밀면도 먹을 만해요. 근데 몸에 좋으니까. 자, 그다음에 2번을 읽어볼까요? 후인 응웬 피에 우린 네, 선생님. 예. 그동안 식이섬유는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에게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이 많다는 학설이 발표되면서 식이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인도 대장암 사망률이 급속하게 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꾸면서 식이섬유가 부족하여 생기는 현상이다. 예. 그건 뭐 이제 앞에서 우리가 다 한번 다 얘기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서구식이란 말이 다른 말로 하면은 서양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서양식, 서구식은 서양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웨스턴, 이스턴이 아니고 웨스턴이죠. 그러면 그 왜 서구식이라고 하느냐 할 때 그 서라는 말은 서쪽 웨스트죠. 구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뭘 뜻하냐 하면 그 한자어로 유럽을 구라파라고 써요. 구라파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첫자인 구를 따서 쓰는데 한국에서는 구라파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유로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한자를 읽는 발음이 한국식하고 중국식하고 좀 달라서 그러는데 그래서 구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식 이건 서양식 이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서유럽이라고만 얘기했지만 서양 하면 이제 뭐 미국, 유럽 이걸 다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전반적으로 보면 동양 사람들은 이게 비교적 살이 좀 덜 쪄 있는데 서양 사람들 굉장히 살 많이 쪄요. 예. 그 서구식 식단, 식습관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등 성인병이 많다는 학설이 발표됐다. 어떤 사람한테?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는 사람한테. 이게 이제 학설이라고 그랬죠. 학자들이 연구해서 내놓은 설명이 학설입니다. 근데 이 학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더 검증을 해봐야 돼요.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해묵은 그 오래된 해묵은 그 학설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커피가 몸에 좋은가 나쁜가를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커피가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커피를 적당히 마시면 괜찮다. 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 적당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하루에 몇 번이냐? 그 다음에 커피를 먹을 때 그냥 원두를 갈아서 물을 내려서 먹으면 되느냐? 아니면 에스프레소로 해서 먹느냐? 아니면 거기에 베트남에 무슨 콩커피 같이 뭐 또 그 연유 같은 걸 타서 먹느냐? 그 다음에 뭐 또 코코넛 밀크를 넣어서 먹느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지만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일반 커피 자체로만 먹는 것. 근데 한동안은 또 커피가 몸에 안 좋다. 왜 안 좋다는 건 이제 이런 거 있죠. 왜 그 잠을 못 자게 하는 거, 카페인. 예. 카페인이 들어 있으니까 특히. 근데 알고 보면은 커피에만 카페인이 있는 게 아니라 콜라에도 있고 또 녹차에도 있어요. 녹차. 그러다가 이제 또 학자들이 또 커피가 몸에 좋다,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뭐가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 그게 요새 학설이 더 많이 나오는데 그 학설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커피 회사에서 연구비를 주어가지고 연구한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커피 회사에서 몸이 좋다고 해 커피가 많이 팔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 이제 한국에서도 뭐 커피가 그냥 일상화가 돼가지고 여기 이제 우리 집 주변이 그 IT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직원들은 어김없이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씩 마시는 것 같아. 종류는 조금씩 다르지만 어김없이 마시는 것 같아. 그것도 이제 서구식 식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구식 식습관. 근데 결국은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골고루라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 뭐 하나만 집중적으로 먹고 뭐가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것만 뭐 아까 내가 무가 뭐 소화 효소가 자체적으로 들어있어서 좋다 그랬는데 그것만 먹으면 안 돼. 다른 영양분이 불균형이 돼요. 몸에 영양분이 균형 있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홍예니. 네,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다. 우선 미치는 영향. 미치는 영향. 어. 우선 식이섬유는 대장의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대변을 배설하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변비에 걸린 사람은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도 한다. 식이섬유는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몸속에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고 지방이 몸 밖으로 배선되도록 덮는다.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에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배부른 느낌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예. 식이섬유 그러면 돼요. 식이섬유 그러는데 식이섬유. 예. 그 식이섬유가 이제 부족해서 대장암 사망률이 높아졌다. 근데 식이섬유가 어떻게 몸에 도움을 주느냐? 식이섬유가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대장의 운동 원활하게 해주고 그래서 대변을 배설하기 쉽게 만들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줄이고 지방이 몸 밖으로 배설되도록 돕고 콜레스테롤이 이제 그 피 중에 들어있는 그게 많으면 안 좋죠. 몸에 안 좋죠. 콜레스테롤. 성인병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배부른 느낌, 이게 배부른 느낌을 포만감이라고 합니다. 포만감을 준다는 거예요. 포만감을 주어서 과식을 방지해 줘. 어우 배불러, 더 못 먹겠어. 그렇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 식이섬유가 많이 있으면 몸에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뭐 개인적으로 체질이 이런 것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사람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주 그 몸에 아주 좋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호앙티 퐁 웬. 네, 네, 읽어보세요. 식이섬유의 하루 권장량은 20
35이다. 이 권장량은 하루에 4와 9개부터 30개를 먹거나 건포도 씨앗 큰 사발로 20개 또는 동미빵 조각 큰 먹음으로써 섭취할 수 있다. 식이섬유는 껍질은 제거한 곡류로 만든 음식, 환사이, 국수, 흰식빵, 라면, 두부, 순두부 등에는 거의 없는 반면 통곡식류, 현미, 보리, 콩, 유무, 옥수수 등에는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껍질은 가지 않는 감자나 고구마, 채소류, 쑥갓, 미나리, 상추, 샐러리, 양파, 양상추 등 버섯류, 견과류, 밤, 호두, 잣, 아몬드 등 해조류, 다시마, 미역, 김, 파래 등에 많다. 네. 네. 거기까지. 글자 한자 한자 좀 정확하게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몇 군데 틀린 데가 있어. 25, 35 거기는 이제 어떻게 읽느냐 하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내가 여기 빨간색으로 화면에 써놨죠. 25 내지 35g 이렇게 읽으면 돼요. 내지, 내지라고. 어떤 사람은 이제 25에서 35g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25에서 35g. 근데 25 내지 35g. 9개 내지 13개. 9개에서 13개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근데 건포도 씨앗을 큰 사발로 12개라고 해야 되는데 20개라고 하더라고. 12개. 어떤 것은 한국식으로 있고 어떤 것은 이제 그냥 일반 한자식으로 있고 그렇게 하는데 12개. 12개. 25, 35는 한자식으로. 9개, 13개는 한국식으로 그렇게 읽어야 돼요. 껍질을 이게 리을 받침 지금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아요. 껍질을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식이섬유가 그렇게 좋은 거라고 하면,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하면 그 식이섬유를 어디서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다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그걸 썼죠. 하루 권장량은 25 내지 35g이다. 그만큼 먹어야 된다 그거죠. 그럼 그걸 먹기 위해서 뭐 우리가 뭐 식이섬유를 분리해 가지고 따로 몇 그램 이렇게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사과를 9개 내지 13개를 먹어야 된대요. 그러면 하루 권장 섭취량을 다 채울 수가 있어. 여러분 하루에 사과 10개 먹을 수 있어요? 10개? 뭐 먹으려면 먹겠지만 날마다 먹으라면 어떻게 먹겠어요? 못 먹겠죠? 그리고 사과만 먹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사과만 먹고 식이섬유 충분히 섭취했다 그러고 다른 걸 안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음식들에 그런 것들이 있는가, 어떤 음식에 그런 게 없는가 이거 봐서 그것이 있는 쪽으로 가급적이면 선택을 해라. 건포도 씨앗을 큰 사발로 12개, 이거 엄청난 양이죠. 이거 먹으면요, 이거 계속 먹으면 사과를 그렇게 먹고 건포도 씨앗을 이렇게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린 줄 아세요? 당뇨병에 걸려요. 이게 당분들이거든 다. 그 다음에 통밀빵, 아까 통밀빵 보여줬잖아요. 통밀빵 조각을 먹음으로써 섭취할 수 있다. 통밀에는 왜냐하면 그 도정을 할 때 속껍질을 놔두고 하기 때문에 거기 속껍질에 그 미네랄하고 또 이 식이섬유가 많아요. 그래서 천천히 흡수가 돼. 그래서 포만감도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껍질을 제거한 곡류로 만든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거의 없고 반면에 통곡식류, 껍질을 제거하지 않은 그 곡식들에게는 많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먹어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껍질을 까지 않은 감자나 고구마, 채소류. 채소에는 쑥갓, 미나리, 상추, 샐러리, 양파, 양상추. 버섯류, 견과류, 이렇게 견과류 이렇게 읽어야 돼요.
견과류는 밤, 호두, 잣, 아몬드. 그다음 뭐 베트남에서 많이 나는 건데 그 이름을 잘 모르겠네. 피스타치오도 있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슈퍼에 가면 베트남 슈퍼에서 파는 거 한국에 인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해조류. 서양 사람들은 이 해조류를 잘 못 먹어요. 일반적으로 그 갯내음이 난다고 바다 냄새가 많이 난다 그래가지고 못 먹는데, 근데 여기에 그 좋은 성분, 몸에 좋은 성분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해조류 중에는 다시마, 미역, 김파래. 그 한국 사람들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먹이는 것이 미역국이잖아요. 미역국. 그런 쪽에 몸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김, 파래, 여기에도 이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번을 황티수원흥. 네. 5번. 식이섬유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함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6대 영양소이다. 최근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다양한 음식이 판매되고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겸 건강도 위할 겸해서 현미밥이나 통빵을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죠. 우리 몸에 좋은 꼭 필요한 요소다. 여러분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나오는 단어들 한번 보면요. 성인병, 식이섬유, 식량, 곡류. 이게 곡류 이렇게 읽지 마시고 공해서 이응 받침으로 읽으시면 돼요. 곡류, 가공하다, 자연 그대로. 섭취하다, 째. 껍질째. 선호하다, 거칠거칠하다, 통째로, 통조림, 섭취량. 2번에서는 대장암, 심장병, 당뇨병, 학설, 사망률, 급속하게 서구식 현상. 사망률은 사망의 비율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암 같은 경우에는 생존율 그 말을 또 쓰기도 해요.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느냐 그걸 얘기도 합니다. 대장, 원활하다, 대변, 배설하다, 변비, 기름지다, 지방, 축적되다, 콜레스테롤, 흡수, 막다, 방지하다. 권장량, 건포도, 씨앗, 사발, 통밀, 제거하다, 통곡식류, 현미, 보리, 율무, 쑥갓, 미나리, 샐러리, 양상추, 버섯류, 견과류, 호두, 잣, 해조류, 다시마, 파래. 예. 이게 이제 저기가 많은 것들이죠. 식이섬유가 많은 것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식이섬유 이런 게 들어가면 중요한 영양소들이다. 내용 이해는 뭐 다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1. 현대인이 과거에 비해서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양이 줄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식이섬유를 섭취하는 양이 줄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몇 가지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식을 좋아한다. 달콤한 음식을 좋아한다. 그 다음에 그 도정하는 기술이 더 발전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고, 과거에는 그런 기술이 좀 없어서 그냥 통째로 그냥 먹고 뭐 칼도 안 대고 먹고 막 이랬단 말이죠. 예. 근데 확실히 맛은 일반적으로 식감이라고 그러죠. 식감. 이렇게 씹었을 때 느끼는 느낌은 식이섬유가 없는 것이 좀 부드럽고 좋거든요. 이게 우리 집 큰아들 경우도 내가 보면은
딱딱한 걸 안 먹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 베트남에도 고구마 있나요? 고구마? 스윗 포테이토? 이 고구마는 구워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는데 쪄서도 먹고 그런데 옛날에 배고플 때는 뭐 그거 굽거나 언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먹어요. 통째로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요? 일단 잘 씻어야 되겠지. 왜냐하면 그 흙이 많이 묻어 있으니까. 그리고는 그냥 입에다가 그냥 넣어서 뚝 잘라가지고 어그작 이렇게 씹어 먹어야 돼요. 그럼 딱딱하잖아요. 한국의 반찬 중에 김치 중에 그 깍두기라고 있죠. 깍두기, 총각무 뭐 이런 것도 있고 총각김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무를 씹어야 돼. 아가자가자.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걸 별로 안 좋아해. 그렇게 막. 근데 햄버거나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건 너무 잘 씹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턱이 좀 발달을 좀 덜 해요. 턱이 발달을 덜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이는 나와야 되고 턱이 발달을 못하니까 이빨이 이렇게 삐뚤삐뚤해지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해요.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이 두 번째, 성인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이거를 다 읽어보고 대답을 한번 해주면 좋겠어요. 황 뚜엣 아인. 예. 이번 성인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국인 중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다 읽어보고 1, 2, 3, 4를 다 읽어보고 정답은 몇 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네. 식이섬유의 개념에 맞지 않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방을 바른 흡수는 검, 단중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무엇인지. 예, 그만하세요. 소리가 연결이 잘 안 되네요. 하김안 네요. 네. 예, 읽어보세요. 2번 다 읽어보세요. 네. 성인병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대장암에 걸리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2번 한국인 중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3번 식습관과 성인병과는 관련이 적다. 4번 인스턴트 식품 섭취에 증가는 식이섬유 섭취와 관련이 적다. 정답은 정답은 2번입니다. 예, 2번이죠. 한국인 중에 대장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제 이게 뭐 그게 이제 일반적인 어떤 조사나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2번이 정답입니다.
식이섬유를 적게 섭취하면 대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줄어든다? 아니지.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하면. 걸릴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결릴 이렇게 읽었어요. 이거는 오히려 과잉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 이 구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어까지도 여로 발음하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예, 걸릴. 예. 그다음에 식습관과 성인병과는 관련이 적다. 관련이 있죠. 이건 있어요. 인스턴트 식품 섭취의 증가는 식이섬유 섭취와 관련이 적다? 아니죠. 예. 인스턴트 식품을 섭취하게 되면 식이섬유 섭취를 못하게 된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팜황남. 팜티옌과 팜티옌과 선생님, 은화 씨의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돼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팜투이정. 네. 네. 식이섬유의 기능에 맞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2번 변비를 해소함. 2번은 대장암을 예방함. 4번 지방의 빠른 흡수를 도움. 4번 식사수 포만감을 느끼게 함. 제 정답은 3번 지방의 빠른 흡수를 도움입니다. 네, 그것과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죠. 1번, 2번, 3번, 4번 이거 정확하게 하세요. 1번 따라서 해보세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예. 그다음에 4번입니다. 다음 중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무엇인지 모두 고르십시오. 자, 한번 볼까요? 파래는 해조류죠. 해조류. 식이섬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동은 그 하얀 밀가루로 만들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우동. 그다음에 우동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서 먹으면 좀 나은데 대부분 다 인스턴트 면을 갖다 하는 것 같아요. 우동 뭔지 아시나요? 쌀국수 비슷한데 쌀국수는 국수를 쌀로 만들고 이렇게 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동은 밀가루로 만들고 이렇게 두툼하게 만드는 거죠. 그다음 현미밥. 현미밥은 현미에 식이섬유가 많이 있으니까 현미밥도 많이 있겠죠. 찐 감자. 감자도 껍질째 먹으면 괜찮다고 했어요. 예. 그다음에 송이버섯. 버섯류에도 식이섬유 많다고 그랬어요. 버섯류. 율무도 통곡식류에 들어가죠. 키위 주스는 이건 주스에는 사실은 이제 식이섬유가 없다고 봐야 돼요. 주스에는 물만 짜서 먹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부 식이섬유가 있다고 그러죠. 라면 인스턴트 없다. 시래기국이 뭔지 아세요? 시래기국. 국은 아시겠죠? 예, 한국 사람들이 밥 먹을 때 밥하고 같이 먹는 그 액체 그게 국인데 시래기로 만든 국이라 그러죠. 시래기라는 건 뭐냐면 그 채소 중에서 무줄기, 무청이라고 하는데 무청이나 배추 말린 것 이런 것들 오래 놔뒀다가 그거를 된장하고 같이 끓인 것이 시래기국이에요. 맛있어요. 흰식빵과 딸기잼 이거는 없죠. 그렇죠? 예. 5번을 팜도안 나 유엔. 네, 선생님. 읽어보세요. 네. 식생활이 서구식으로 바뀌면서 예를 1번 한락에서 찾아보십시오. 대답은 육류와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한다. 예. 단락에서 이제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섭취하고 껍질째 먹곤 했는데 그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가 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예.